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수다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 설 연휴라서 2025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변곡점이 있다 보니까 네. 경제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된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내러티브를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변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지수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에서 연내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고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한두 번보다 추가 인하는 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쵸. 보수적인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내러티브가 좀 변화할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크게 세 번 정도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치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랑 같이 보통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눈높이를 못 맞추게 되면 표처럼 괴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렇다면 가능성이 좀 확대하면 조정의 필요성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연준의 양대 책무, 고용, 경기보다도 물가 이렇게 두 가지가 양대 책무인데 고용보다도 지금은 물가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할 경우에는 연준 그리고 시장의 초점도 고용이나 경기 그리고 물가가 있다면 이쪽으로 다시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은 사실상 지금이 또 가장 높다라고 그쵸.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자고 제가 이렇게 표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정치적 일정상 상반기에는 정책 합의에 근시일 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정부의 셧다운 혹은 지금 재무부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하원 레드 수입 상황에서 정부의 셧다운이라던가 미국 정부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상당하게 또 부담 요소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셧다운이라던가 엑스데이트 도달 전에 이 4월을 전후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이 음. 트럼프의 가장 강한 무기죠.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위험자산 선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만 보더라도 지금 몇 시간을 기점으로 행정명령이 살짝 바뀐 게 있어요. 맞아요. 계속 지금 그쵸. 들어오고 있어요, 뭐 속보들이. 관세라던가 음. 이쪽 부분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으로 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명령을 지금부터 서명을 시작을 했고 네. 또 뭐 100개, 200개에 사인할 거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체크 뭐 물론 100개, 200개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들어오는 뉴스들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뉘앙스부터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월 FOMC로 돌아가서 다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12월 FOMC 기준으로 봤을 때 매파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정석을 그대로 좀 네. 보여줬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25bp 인하를 단행을 좀 했었는데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동결, 소수 의견을 계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도표 그때 봤을 때 보니까 클리브랜드 연은을 제외하고도 3명 정도의 위원이 회의에서 동결을 좀 전망을 했고요. 회의 과정에서 인하로 의견을 좀 바꾼 사람들도 일부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도 연준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분분했던 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점도표 그리고 수정된 경제 전망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은
상향으로 조정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2025년 인하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하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도 봤을 때 정책이 생각보다는 좀 더 매파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무게 중심이 아까 그 경기랑 고용 그리고 물가 이렇게 연준의 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에서 다시 한번 물가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시장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물가가 좀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지 그쵸. 않을까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좀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키포인트였던 점도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화면에다 제가 띄워놨습니다. 24년과 25년 물가 전망치가 각각 0.1%, 0.3%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4.2%, 4.3%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성장률은 24년이 2.5%로 상향 조정됐고요.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올해 인하 횟수를 기존 4회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2회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25년 올해 말에 봤을 때 기준금리 전망치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 횟수를 2번 정도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미 후퇴했는데 굉장히 더 후퇴하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는 한 4%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점도표대로 연내 추가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인하만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의사록과 더불어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같은 경우를 잘 살펴봤더니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월 인터뷰를 보면은 이 보먼 이사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를 또 주장을 했고요. 그 근거를 살펴봤더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중립금리에 도달 혹은 또 음.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분은 보먼 이사뿐만 아니라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도 함께 좀 동의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힘을 싣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이걸 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12월 수정경제 전망상의 중립금리 추정치는 이 분포를 봤을 때 고점 3.875%로 형성되긴 했는데 이 12월에 FOMC 회의 이후에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은 더욱더 음. 높아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글로벌 증시 전망이 상저하고 요런 흐름이다 보니까 네. 좀 상향 조정하는 수정치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효과가 이미 그 전부터 사실 증시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ISM 관련해서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세부 지표 중에서 특히 물가 이 관련한 지수가 예상보다는 사실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하게 되면서 물가 부담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서베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대부분 산업에서 다 관세 우려하는 내용들이 그쵸. 관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금 서비스업에서도 같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관세 부과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하려는 움직임들도 파악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나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좀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수입을 많이 하는 그 수요들이 좀 몰리게 되면서 가격 상승에 좀 기여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요.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서 현재는 우려에 따라서 선제적인 반응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물가 압력 강도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라는 해석으로 다시 한번 좀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코멘트도 관세 우려로 인해서 주문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이제 오늘 나온 속보를 봤을 때는 2월 1일 기준으로 멕시코랑 캐나다에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취임 전에 미리부터 관련된 품목들이 다 수입해서 재고를 네. 많이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고 그래서 서비스업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효과가 지금 여기저기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하나 나타나는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차트도 좀 띄워놨는데요. 올해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73.3에서 70.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이게 공화당원들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 자체가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와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는 동안 이 미국 소비자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당선됐을 때 명확하게 더 개선되는 음.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월에도 공화당원들은 더 나은 소비 심리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고요. 이번 1월 지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8%에서 지금 봤더니 3.3%까지 급등한 음. 데는 이 트럼프 당선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항상 그 지표에 있어서 발목을 좀 잡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되게 된다면 사실 대기업보다도 더 작은 기업들, 뭐 소기업단에서 훨씬 더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서베이 내용을 보면 사업 확장에 대해서 전망이 전반적으로 다 급격하게 이 취임이나 대선 이후로 다 늘어나는 부분을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긴 했는데 특히 트럼프 당선 시에 뚜렷하게 이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 시에 전 대통령 당선 시에 대비했을 때도 기업들의 사업 확장 전망이 이번에 특히나 더 크게 좀 확장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세 인하 공약 등을 통한 친기업적인 이미지가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취임식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업 감세에 대한 그렇죠. 내용들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더 나올 때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다 보니까 내용들이 맞아요. 좀 나올 걸로 기대가 현재는 되고 있긴 합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이 좀 지나면은 전반적인 바나나 나올 것 내용들이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정리가 되면서 한 번에 속보로 다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한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고용적인 측면 봤을 때 둔화는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견조한 흐름은 또 지속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했을 때 25.6만 명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를 이 상단까지도 상회하는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하 기대감은 또 약간 후퇴하는 음.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5.6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증가폭 상위 3개 산업이 헬스케어, 소매 산업 그리고 레저와 접객 부분이 전체 증가분의 무려 52%고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고용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서 12월 연말 효과로 레저와 접객 분야 고용 호조세가 또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소매업을 살펴봤을 때 12월 들어서 큰 폭으로 반등에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정부라던가 전문 서비스, 금융, 정보, 교육 서비스, 건설까지도 고용 증가를 했고요.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이 좀 음. 골고루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 지표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이 호조를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좀 크진 않아요. 전반적인 추세는 좀 하락세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지속하다 보니까 구인 수요가 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고용 호조를 좀 보면 앞서서 트럼프 효과랑 동일합니다. 관세 부과 이전에 도매업 그리고 소매업 여기서 재고 축적을 많이 했다. 이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비 시즌과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강하게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업자 수도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졸 학력 이하 여기 그룹에서 실업률이 좀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는 음. 겁니다. 이는 저학력 저임금 근로자 중심인 소매업 그리고 레저나 접객 부분에서 고용이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다르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고용 선행 지표가 반등했다라는 점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1분기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해석이 좀 음.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실업자 수를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론으로 바라보면 또 안 아 되겠다라는 그쵸. 것도 유의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난이도도 함께 또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12월에 이 FOMC 이전에 먼저 발표가 됐던 게 11월 CPI인데 2.7%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무 항목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금리는 좀 반등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그간의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견인했던 상품 물가가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음.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원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상품 물가 상승이 크게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에 좀 하방 압력을 작용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을 또 그려내고 음. 있고요. CPI를 살펴봤더니 그 안에 중고차 가격을 4개월 선행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살펴봤더니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 기준으로 2025년 2월까지 다음 달까지 물가에 주는 상방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해처럼 상품 가격 특히나 이 중고차 가격이 물가를 끌어들이는 효과 자체는 제한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도 아마 올해가 물가 안정을 좀 잡기에는 더 큰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더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상품 물가 반등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기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월비 상승률 체크를 좀 해보면 0.2% 그리고 0.3% 요 정도인데 그냥 숫자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이걸 연율화로 좀 1년 단위로 보면 2.4에서 3.6%까지로 범위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높았던 물가를 좀 반영을 하면서 YY 기준으로 기저효과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상저하고의 흐름을 글로벌 증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나 아니면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난이도가 작년 대비해서 더 높아진 상태고 고용지표 둔화세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연준의 책무, 고용과 경기 그리고 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보다는 이 물가 쪽에 좀 더 촘촘하게 전략을 좀 세워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아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가 1분기 내에 이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졌음을 앞서서 지금 계속 확인해 봤다시피 음.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서비스 물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12월 CPI 발표 이후에 낙담스러운 부분은 계절적 패턴의 신호들, 이는 하반기에 크게 진전됐었는데 올해 초 몇 달간은 다시 상승할지 여부가 음. 관건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은 되지는 않았는데 CPI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2023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연초에 근원 서비스 중심으로 좀 강하게 보이시죠, 음. 지금.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절적인 특성인 것을 또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도 일부적으로는 또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절성은 대체로 3월부터는 좀 완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화 정책 관련 기대감도 1분기 말 음.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낙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때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볼 텐데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많아지면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낙관론도 재차 후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금융 그리고 이자 비용을 꼽는 사업주들의 비중이 통화 긴축 시기 때보다도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1월 중으로 살펴봤을 때 미 국채 금리가 4.8%까지 가까워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맞아요. 고금리의 지속이 기업들에게 다 부담되는 건 당연히 사실 뭐 명백한 팩트인 것 같고요.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할 때 그때 기업들의 전망도 전반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이 같이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영향은 계속해서 또 그쵸? 커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타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개인과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2022년 이후로 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올해 3월부터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도 금리는 여전히 좀 높은 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카드사들로 하여금 대출 요건을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음.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러티브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스토리들이 자주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는 한 연내 한두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추가 인하가 어렵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내러티브가 좀 변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같이 좀 추가가 됐었는데 2024년만 하더라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세 차례 정도 변화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전망치가 경기 서프라이즈랑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높아져서 만약에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서프라이즈 지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의 초점도 경기로 한 차례 더 옮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인하 기대감은 축소 효과 또 견조한 경기 효과에 대비해서 좀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점진적이지만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주의를 할 게 기준금리 인하 폭 자체는 기존 대비해서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이 시장의 경계감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통화 증가율 하락 국면에서 경기가 버텨줄 경우에는 한국 증시는 또 강세를 또 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한 것 대비했을 때 완화의 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증시 모습은 어떤 음. 영향일까 봤더니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서 금융 환경이 긴축되는 국면에서 경기가 그만큼 또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증시는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것을 한 차례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변터준다면 흔들리는 인하 기대감에도 결국에는 증시가 버텨줄 수 있을 음. 것이다라면서 이제 각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리포트 내용을 좀 총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글로벌 경기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상저하고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정기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침체 없는 인하 사이클에 의해서 2025년도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그리고 경기 회복세로 이어지기 전까지 미국의 조금 나홀로 독주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면 한 2분기 정도 예상합니다. 금리 인하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 경기 호조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는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 커플링 돼서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나 홀로 독주하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커플링이 돼서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취임식과 관련해서 2025년의 경제 전망들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함께 리포트 좀 분석을 해봤고요. 설 연휴 남은 기간 동안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